안녕하세요. 오늘 비대면 교육 시간, 비대면 교육으로 해서 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우리 취약노동자 비대면 교육 2회차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동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지역협력팀장을 맡고 있는 유상석 팀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교육은 기존에 있는 교육 방식하고는 조금 차별화해서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이 되고요. 직업환경 전문의, 건강운동관리사님, 그 다음에 노동자 패널과 직접 일문일답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돼서요. 우리 취약노동자이신 택시 운수 노동자분 패널께서 실제 운행을 하는 과정상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근골격계라든지 심리,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전문의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 주실 거고요. 건강운동관리사 우리 이 선생님께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스트레칭을 한다거나 태핑을 할 수 있거나 간단한 이 요법들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서부 근로자건강센터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강춘왕 선생님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동자 여러분. 서울 서부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온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강충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얘기 기대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근로자건강센터 서울 성동분소 건강운동관리사 이하람 선생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성동분소에서 건강운동관리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아라입니다. 택시 운수업에서 종사하고 계시는 택시 노동자 패널분을 모셨습니다. 인사 간단하게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택시 운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고 있는 사람 맞으시군요. 네. 네, 감사합니다. 본인 동의에 의해서 마스크를 쓰고 촬영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우리 택시 그 노동자분께서는 마스크를 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운수 이 택시 관련된 일은 한 어느 정도나 하셨어요? 네, 한 3년 좀 3년. 횟수로 3년. 아까 사전 인터뷰 때 보니까 야간에 주로 하셨다고. 네, 그렇습니다. 네, 야간이 주간보다는 좀 어려운 건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돈벌이는 좀 나으시죠?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도 않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더 디테일하게 선생님께서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네, 소개드리면 저희 근로자건강센터는 일하는 분들을 위한 보건소로 산재 예방 기금을 가지고 고용노동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에는 23개가 있고요. 또 그 작은 분소가 21개가 있습니다. 서울에는 서울 서부센터, 저희와 같은 서울 서부센터와 구로구에 서울센터가 있고요. 저희는 지금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위탁해서 운영합니다. 일하는 분들의 건강 문제가 대부분 과로나 뇌신질환, 근골격계 질환, 직무 스트레스와 소진, 감정노동, 직장 괴롭힘, 작업장애 유해 물질과 열악한 근무 환경들일 텐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저 의사, 그리고 산업간호사, 물리치료사, 심리상담사, 산업위생기사와 같은 전문 인력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그냥 한 분을 위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집중해가지고 관리를 해드리기도 하지만 50 미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에 계신 많은 노동자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제조업종이나 소상공인, 자동차 수리업, 콜센터 등과 같은 곳에서 저희가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건강운동관리사라는 게 예전에 운동처방사라는 그거에서 바뀐 이름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꼭 또 우리 물리치료 받으러 가면 그 재활 그거 해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거와 또 차이가 있는지 건강운동관리사가 무엇이다 우리 아리따우신 이하람 선생님께서 잘 설명해 주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 해주시죠. 네, 쉽게 생각하면 병원에서 물리치료, 도수치료 이런 기기를 이용해서 받으시잖아요. 그걸 관리해주시고 치료해주시는 분들은 물리치료사 선생님이고 저희는 또 별개로 약간 움직임이라던가 스포츠에 관련해서 운동이라던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지도해 줄 수 있고 그다음에 병원에서 일하는 건강운동관리사나 운동처방사의 경우에는 수술 전 재활, 수술 후 재활, 일상생활의 복귀까지의 운동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교육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건강운동관리사, 운동처방사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 건강운동관리사라는 좀 더 운동처방사보다는 조금 더 높은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자격이 생겨가지고 그 자격을 취득하면은 건강운동관리사라는 이름을 붙이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간단하게 인사 말씀 좀 해주시면 어떠실까요? 네. 이렇게 제가 먼 대변
비대면 패널로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최대한 제가 겪고 있는 운전하면서 겪는 뭐 그런 불편한 점이나 이런 거 있으면 그냥 솔직담백하게 말씀하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좀 부탁드리고요. 몸도 좀 맡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건강 1시간 동안 몸, 마음 다 맡기신다고 생각하시고 있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실시간 촬영을 맡고 계시는 미디어 데모스의 류중희 감독님과 촬영 감독님 두 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희 영상을 잘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고 계십니다. 이 두 분한테도 우리가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하나씩 이제 풀어가 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선생님께서 우리 그 노동자 패널 분한테 하나씩 주로 불편하신 데가 어디신지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줘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사실은 저희가 이제 택시 기사분들하고 버스 운전 이 두 분에 대한 이제 두 직군에 대해서 오늘 맡게 되는데요. 먼저 택시 기사와 관련된 분을 좀 말씀드리고 나중에 혹시라도 버스 운전 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다른 점이 있으면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오늘 이제 택시 운전기사 대표로 오셨는데 좀 평상시에 본인께서 많이 불편하셨거나 아니면 주변 동료분들이나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호소하셨던 증상들이 있으실까요? 주로 이제 허리, 목 쪽 많죠. 이거 뭐 손, 팔 다 하시다 하는데 주로 허리하고 목 쪽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 또한도 지금 허리 같은 경우에도 많이 안 좋았는데 좀 지나니까 이건 좀 제가 보완했는데 목 같은 경우엔 그 디스크 진단을 좀 받을 정도로 지금 현재 안 좋거든요. 그래서 목이 저한테는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목 같은데 지금 그렇습니다. 네, 네, 제가 말씀드리면 아시겠지만은 택시 운전하시면서 굉장히 이제 집중해가지고 많이 하시고 또 손님을 이렇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목을 많이 빼고 이렇게 운전하시는 경우도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버스 운전기사 같은 분들은 뒤쪽에 문이 열릴 하차할 때 넘어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우측으로 꺾어서 저쪽에 있는 거울을 통해서 뒤에 반사 후면경으로 많이 항상 이렇게 목을 많이 돌리셔야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 어깨라든지 오른쪽 목 쪽에 통증이 많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은 많이 없어졌지만 저쪽 다른 지역에서 목 디스크로 버스 운전기사가 산재 인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가 운전과 관련된 거가 아니고 인사 때문이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오세요를 이제 하는데 앞에 보고 못하고 보고 하셔야 되니까 고개 이렇게 허리가 이런 상황에서 몸을 틀어서 이렇게 계속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네. 옆으로 하게 되네요. 예, 그런 식으로 계속 안 좋은 자세로 인사를 하시면서 손님 오실 때마다 본인은 친절하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런 것도 발생이 많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목 통증은 허리랑 또 허리 같은 경우는 장시간 운전을 하시고 계속 앉아 계시기 때문에 처음에는 꼿꼿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30분 이상 같은 자세를 유지 못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기대게 되고 눕게 되고 그러니까 허리 부담도 많아지시고 아직까지 우리가 장시간 동안 앉아서 운전하는 거가 허리에 부담은 되지만 산재가 된다는 것까지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오지는 못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증이라든지 이런 질병은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저희 이 선생님께서 목이랑 허리에 대한 어떻게 하면 관리하고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이 되실지 운동법이라든지 테이핑을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그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서서 일할 때가 앉아서 일하는 사람이 좀 더 편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를 10시간 이상 고정된 자세로 그렇게 했을 때는 거기서 오는 질환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 같다는 게 우리 권 선생님께서 실제로 이 목과 허리 쪽이 많이 아프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게 다른 기사님들도 많이 그러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실제로 그래서 오래 서서 일하는 게 더 힘드냐 오래 앉아서 일하는 게 허리에 부담이 더 되느냐 맞습니까? 이게 자세에 따라 다르고요. 자세에 따라서. 그리고 앉아서 일할 때는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서 정확한 자세로 이렇게 앉아서 하시는 게 중요하고 요즘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오랫동안 이제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의자를 갖다가 위로 올려서 서서 일하다가 서서 일하는 앉아서도 일할 수 있게 의자를 갖다가 이제 개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자세로 오래 있는 거가 안 좋은 거지 사실 어떻게 이제 하시느냐는 조금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 한자세로 사실 뭐 교통체증이나 우리도 운전을 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교통체증이나 이런 것들 막 하다 보면 그냥 한자세로 오래 운전을 해야 되고 근데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택시 기사분들이 이 산악금을 제때 맞추질 못하기 때문에 또 쫄려서 이렇게 그렇게 앉아 있을 수밖에 없다는 환경들이 있대요. 그런 일 많이 겪으시죠?
네, 뭐 소변도 못 보러 간다고 할 정도로 네, 뭐 그렇게 그렇죠. 하시는 분들 네, 많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서 오는 그런 어떤 신체적으로 느끼시는 부분들이 아까 목과 허리 부분에 주로 집중적으로 그러신 건가요? 그렇죠. 거기다 뭐 이제 소변이나 뭐 이런 걸 많이 참게 되면 아무래도 신경이 음, 다 몰려요. 음. 허리 쪽 목까지 다 몰리고 그러면 통증이 온몸으로 다 퍼지죠. 그러면 이제 안 아프던 것도 막 아프게 아파지고, 느껴지고. 아프게 느껴지고 네. 막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뭐 육체적인 피로에서 이제 정신적인 피로까지 쌓여져 버리면 이제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지고 뭐 정신적인 문제까지 막 오죠. 그렇죠. 요즘은 뭐 솔직히 화장실 공용 화장실이 많아졌다 그래도 화장실 찾기도 어려워요. 차 세워놓으면 또 딱지 끊지, 카메라 또 찍히니까 그런 거 신경 쓰이니까 쉽지 않은 것이 있네요. 그럼 우리 이하람 선생님께서 좀 잘 좀 케어를 좀 부탁드려 볼까요? 네. 어디서부터 건드려 볼까요, 우리? 처음에 머리부터 좀 하지 아래쪽으로 음. 내려가는 순서대로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목이랑 허리가 많이 불편하시다고 하니까 목과 그다음에 어깨, 그다음에 허리 쪽으로 좀 내려가고 이어서 뭐 고관절이라던가 종아리 또 계속 앉아 계시다 보니까 혈액순환이 좀 잘 안 되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종아리에 무거운 느낌도 날 수 있기 때문에 종아리 스트레칭 하는 것까지 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돈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해주시면? 네? 그래도 돈- 오셨으니까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고 직접 네. 해보는 네, 시간. 저희 그러면- 근로자 건강센터는 모두 무료입니다. 무료입니까? 네. 아, 100% 그러면 서부로 무료입니다. 가야 되겠네요. 아, 서부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탈의를 좀 하셔야 되나요? 지금 거드시. 스트레칭을 먼저 하고 스트레칭 난 먼저. 다음에 네, 그렇게 그다음에 하시죠. 살짝 네. 그냥 허리를 보여주고 허리 테이핑을 좀 교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를 해주시는 네, 거죠? 네. 네. 그럼 좋은 시간 좀 이끌어 네. 주십시오. 처음에 그 택시 안에서 또 스트레칭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앉아 계신 상태에서 양손을 움직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머리 뒤로 이어주시고 주의할 때 여기서 스트레칭 할 때 주의할 사항은 상체를 많이 꼬부라들지 않게 허리부터 그 다음에 등 머리까지 반드시 세워주시고 양손은 뒤통수를 받치고 팔꿈치는 최대한 벌려주시면 됩니다. 한번 하실 때 이 자세를 10초 정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고개가 너무 이렇게 하늘 방향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하시고 턱을 당겨서 정면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할게요. 등살이 최대한 많이 겹치게끔 못 당겨요. 힘 빼고 천천히 풀었다가 한 번만 더 할게요. 팔꿈치 최대한 벌려서 가슴 활짝 열리도록. 가슴이 열리다 보면은 구부러진 등, 허리 부분은 자연스럽게 세워지게 되거든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상태 그대로 다시 팔꿈치 얼굴 앞에서 모아주시고 내 시선이 무릎 보일 수 있도록 고개 아래로 숙여줄게요. 여기서 주의하실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체가 다 이렇게 오므라드는 게 아니라 허리, 등은 세워주시고 고개만 아래로. 네. 그 다음에 근무하시다 고개를 자주 돌리시기 때문에 숙인 상태에서 고개를 왼쪽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이렇게 되면 왼손이 하늘 방향에 있는데 왼손을 바닥 쪽으로 쭉 눌러주세요. 그러면 왼쪽 귀 뒤부터 왼쪽 어깨까지 좀 당기거나 불편한 느낌이 들 수 있지만 10초 정도 유지하고 있을게요. 하시고 고개 오른쪽으로 돌려서 반대 방향. 오른손으로 그대로 바닥 쪽으로 눌러주시면서 오른쪽 귀 뒤부터 오른쪽 어깨가 같이 늘어날 수 있도록 허리 세워주시고 괜찮으신가요? 네. 다시 그대로 정면 돌아와서 앞에 바라보시면 됩니다. 이걸 이렇게 한 동작을 이어서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단순히 고개를 아래로 숙이는 것보다는 고개를 좌우로 많이 돌리시기 때문에 돌리면서 스트레칭을 같이 해주시면 그 동작이 있을 때 좀 불편함이 더 많이 해소가 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괜찮으신가요? 네. 아, 좀 시원해졌네요. 그다음에 우리 1부 때는 우리 방 선생님 발발발발 떨으셨었는데 괜찮으신지 모르겠네요. 보시면은 운전하실 때 여기 머리 받침대 있잖아요. 네. 앉아있는 상태에서 머리 받침대를 이렇게 잡고 네. 하나, 아, 둘, 이런 식으로 그 머리 받침대를 이용해서 스트레칭 하시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되실 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작 그대로 허리 쪽을 좀 더 아래로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앉아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계속
운전을 장시간 하시다 보면은 허리 등이 많이 구부러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기대기 마련이시잖아요. 이렇게 되면 허리가 계속 펴지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움직이려고 하시면 좀 불편함이 느껴지실 거예요. 이때 허리는 반드시 세워주신다는 느낌으로 배꼽이 앞으로 나간다고 생각하시고 배를 쭉 앞으로 내밀어 주세요. 그 다음에 허리가 이 등받이에 닿는다고 생각하시고 반대로 쭉 밀어주시고 다시 배꼽이 앞으로 나간다고 생각하시고 다시 허리가 등받이에 닿는다고 생각하시고 뒤로 한 번 더 앞으로 뒤로 이렇게 해서 허리에 움직임을 주시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계속 불편한 자세로 장시간 동안 오래 있다 보니까 움직여지기 쉽지 않는데 그거를 단순한 동작으로 앞으로 내밀고 뒤로 빼주고 앞으로 내밀고 뒤로 빼주고 이 동작을 통해서 허리의 움직임을 좀 더 만들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게 어렵진 않으시죠? 네. 충분히 앉은 자세에서 할 수 있는 이게 운동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운동 같아 보이네 이게. 우리가 하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아니, 저희도 그냥 이렇게 해서 보면 이렇게 그죠, 이렇게 불편하면, 하면요. 맞아요. 이거 불편하니까 이건 본능적으로 움직이거든요. 본능적으로. 근데 그게 운동이었군요. 이 움직임만 조금만 주셔도 내가 오랫동안 앉아있는 시간에 비해서 좀 더 불편함을 덜 느끼게 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도 오래 앉아 있으면 이 위에서 이렇게 뭔가 막 눌러지는데. 눌러지는 느낌, 맞아요. 무거운 느낌이 운동을 오래 하면 네네. 생기잖아요. 그게 이제 이런 운동을 하면 좀 도움이 더 좀 더 유연해진다는 느낌을 받으실 거고 우리가 서 있으면은 이 무게 부담이 무릎이나 이게 다리 쪽으로 완전히 내려가는데 계속 앉아 있으시다 보니까 그 무게 부담이 허리랑 고관절로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최대한 앉아 있을 때 허리를 움직여주면 고관절은 자연스럽게 움직임이 일어나기 때문에 허리를 앞뒤로 움직여 주시면서 조금 더 뻣뻣하게 있는 허리 관절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포인트는 배꼽이 앞으로 가야 네, 되는 배꼽이 거죠. 앞으로 네. 가고 배꼽이 다시, 나가는 전질. 배꼽이다. 그럼 허리는 세워지게 되니까요. 네, 이 상태에서 다시 또 허리를 세우시고 좌우로 몸통 비틀기. 네. 이 오른손으로 오른쪽 그 등받이를 잡는다고 생각하시고 비틀어 주시면 돼요. 최대한. 근육이 이쪽 근육이 하고 반대로. 왼손으로 왼쪽 등받이를 잡는다고 생각하시고 아니 아프시다고 그러시는데 별로 아프다는 표현이 별로 없네요. 이게 앞으로다고 얘기해도 됩니까? 네, 말씀하셔야지. 참고 말씀을 있습니다. 참지 마시고 말씀을 해주세요. 참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아프십니까? 안 아프시군요. 아니 아픈데 뭐 여기서 아프다라면 엄살이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관절의 가동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근육이나 이제 짧아지신 분들이 끝까지 안 되는데 무리하시다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손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시지 않고 그냥 서서히 가는 데까지 네. 하실 하고 수 천천히 있는 늘 만큼까지. 네, 네. 그게 중요해요. 그때까지. 개인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는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했을 때 불편함이 조금 느껴지고 견딜 수 있는 정도까지 무리하게 억지로 하시면 오히려 그게 더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스트레칭을 하다가 계속 이제 하다 보면 습관이 돼서 이렇게 자기 몸이 더 가고 그런 거는 괜찮아요. 네, 그건 괜찮으세요. 네, 그렇게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유연해지시는 거니까 조금 더 가동 범위 늘릴 수 있으면 점차적으로 해주시면 좋아요. 선생님 알려주신 것들이 뭐 간단히 차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동작들이네요. 네. 충분히. 역시 유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휴게 시간 때 뭐 식당을 가서 식사를 하시든 주유소에 가서 화장실을 가시든 그때 좀 움직이시잖아요. 네. 그럴 때 스트레칭을 할 수 있도록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내가 계속 앉아있다 보면 무릎은 계속 구부러진 상태를 유지하게 되시죠. 무릎을 다 완전히 피실 수 없으실 거예요. 그 공간이 좁기 때문에. 그래서 좀 식당이나 주유소 같은 좀 걸어 다닐 수 있는 시간대에 하실 수 있는 스트레칭을 알려드리면 좀 일어나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상태에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종아리가 붓게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한쪽 다리는 펴고 오른쪽 다리로 예시를 들면 오른발 뒤꿈치를 걸어두세요. 네, 그렇죠. 무릎을 쫙 펴주시고 발끝은 내 몸쪽으로 당겨주세요. 그 다음에 오리궁뎅이가 된다고 생각하고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상체를 그대로 숙여주시면 돼요. 아이고 네. 아픈데요? 갈 수 있는 만큼까지 가주시고 마찬가지 10초. 하나, 둘, 셋. 그래서 10초를 세시고 난 다음에 천천히 일어날게요. 하고 반대. 쭉 그대로 쭉. 어디가 땡기세요?
여기 뒤쪽이 막 네. 땡긴다. 네. 허벅지 뒤쪽부터 오금, 종아리까지 예. 쭉 늘어나실 거예요. 천천히 올려주시고. 괜찮으세요? 아, 예. 힘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우리가 또 앉아있기 때문에 여기 고관절이 계속 접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또 펴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좀 중심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뭐 벽면을 이용해서 한쪽 벽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살짝. 뒤꿈치가 엉덩이 닿게 하시고, 무릎이 앞으로 나가지 않고 뒤로 갈 수 있도록. 여기 접혀지는 부분이 펴질 수 있도록. 쭉 뒤로. 어때요? 괜찮으세요? 이제 참을만합니다. 네. 어디가 참을만 하시죠? 부위가? 여기 네, 많이 맞아요. 땡기는데, 네. 여기. 거기가 예. 우리가 계속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반대로 펴주는 예. 동작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서서 이 두 가지만 하셔도 여기가 많이 짧아진 부분은 충분히 푸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표현 중에 이게 근육이 적어졌다라는 표현이 그 깊게 생각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아팠구나. 네. 이걸 계속 스트레칭을 통해서 늘려준다는 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제가 생각하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혈액순환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남성분들이 거의 섹시 운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런 압박 스타킹 같은 걸 좀 착용하는 게 좀 불편할 수 있긴 한데 여기 허벅지까지 올라오는 거 말고 종아리까지만 이렇게 감싸지는 스타킹이 있어요. 압박하는 네, 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발목이랑 좀 걸어다니고 움직여지면 밑에 정체되어 있는 혈액들이 좀 올라올 수 있게 되는데 계속 앉아있다 보니까 그러지 못하시기 때문에 이런 스타킹을 좀 착용해서 이 혈류가 좀 더 올라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제 압박을 되면 위로 올라오는 네, 거죠? 좀 눌러주기 때문에 네. 여기 정체되어 있던 혈류들이 좀 올라올 수 있도록 종아리 부분만 감싸주는 스타킹을 하셔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것도 좋은 팁이네요. 택시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종아리만 압박할 수 있는 것만 있어도 앉아있을 때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저희 병원에서도 이제 수술 같은 경우에 뭐 큰 수술 8시간, 10시간 넘게 하잖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가만히 같은 자세로 계시면은 다리에 쥐가 나거나 이제 밑으로 계속 피가 고이기 때문에 이제 혈액순환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병원에서 의사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네, 간호사나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이용하고 이건 사적인 물음인데 갑자기 생각나서 저는 이렇게 발바닥이나 이런 손끝이 이렇게 저리고 하는 것이 이것도 혈액순환하고 문제가 있는 건가요? 혈액순환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네. 이제 뭐 다른 신경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초신경? 뭐 아니면은 사실은 손끝 발끝까지 오는 신경은 결국 우리의 그 척추를 따라서 내려온 신경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지 중에 하나가 눌리거나 문제가 돼도 그건 생기실 수가 있는 거라서.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내가 이제 오랫동안 뭔가를 같은 자세를 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을 때 그런 증상이 오신다면은 이제 조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제가 이제 이 자세를 자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그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사적으로 좀 빠졌습니다. 네. 사심이 약간 들어갔어요. 분위기를 좀 릴렉스하게 하려고. 네. 우리 뭐 사적인 말씀하셔서 알코올 자체는 일종의 이제 유기용제죠. 유기화합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초신경이나 중추신경, 뭐 치매를 갖다가 빨리 오게 만든다거나 이 신경 손상을 빨리 일으키는 그런 또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도 또 술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또 듣는군요. 역시 선생님한테 들을 수밖에 없지만 오늘도 끝내고 뭐 한잔 해야죠. 네. 선생님은 어떻게 좀 이제 이렇게 스트레칭을 배우셨는데 어떻게 느낌이 어떠세요? 네, 할 수 있는 충분한 것 네네, 같은 그동안 느낌이시죠? 이렇게 무심코 했던 것들이 네. 운동이라는 생각 안 하고 했는데 오늘 정확히 들으니까 더 이제 뭐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스트레칭은 끝나셨나요? 네. 끝나셨으면 이제 테이핑 같은 네. 것도 간단하게 한번 한번, 해주시면서 허리 불편하다고 하셔가지고 허리로 할 수 있는 테이핑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건데 제가 미리 잘라놓긴 했거든요. 감사합니다. 길이에 맞게. 그래서 선생님한테 제가 직접 해볼 거여가지고 네네. 한번 등을 등을 살짝 보여주셔야 네, 돼서 네, 어디로 보여드려야 네, 되나요? 여기 뒤로 돌아야 될까요? 이 돌아주시고 뒤쪽으로요? 아니요. 아니, 옆으로요? 네, 아, 네. 네. 이렇게? 네. 여기서 그냥 허리 살짝 무릎을 살짝 구부려 주시고 네네네. 지금 무릎 펴고 아, 계시니까 네네네. 지금 괜찮으세요? 네네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민망합니다. 우리 허리 보면은 가운데 척추뼈 있는데 그 양 옆에 근육들이 있어요. 그 네. 근육들에 테이프를 부착할 거예요. 네. 뒤에 종이 부분을 그냥 종이 듯이 잘라서 카메라 좀 잘 해주시고. 보일까요? 네. 화면에 잘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오나요? 어떻게 자세를 좀 어떻게 바꿔볼까요? 예, 이쪽으로 좀 이쪽 벽 쪽으로 좀. 무릎을 이렇게. 구부리고 아니 이렇게 반대로 반대. 네, 무릎을 저렇게 하시는 게 이렇게 좋겠네요. 앉으시는 게 예. 좋아요. 무릎 구부리는 거 괜찮으세요? 네. 네, 네. 이렇게 그럼. 이렇게요? 네. 네. 그래서 또 그냥 고개를 숙여주시고 아, 네, 이렇게? 팔 편하게 이렇게 할까요? 편하게 계셔도 돼요. 네. 이렇게 하면 허리가 구부러지기 때문에 원래는 그 좀 더 그 팬티 입었을 때 그 아래 라인까지 해주는 게 좋지만 방송상 그건 보여드리기 어려워서 위로 올릴게요. 이것도 아까 같이 자연스럽게가 아니라 당겨주나요? 이거는 그냥 숙인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아. 정도만 살짝. 자연스럽게. 네. 그러니까 이렇게 폈을 때는 좀 구부러짐이 있는. 네. 몸을 몸을 굽히게 굽히- 되면 그만큼 테이프를 굳이 타이트하게 하지 않아도 나중에 이제 아, 그렇죠, 그렇죠. 세워지면 쭈글쭈글해지거든요. 이게 태핑이 그 운동선수들이 많이 써서 네. 그분들만 하는 건 줄 알았더니 이렇게 일반 사람들한테도 쉽게 적용이 될 수가 있네요. 네, 아무래도 테이프에는 이제 저희가 흔히 말 파스에 들어있는 진통 소염제 성분이나 이런 성분은 안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약물에 대한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적어서 네, 또 장기간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많이 도움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번에 붙여보니까 가려움증 같은 게 있는 사람들은 피해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민하신 분들이 좀 있을 수 있어서 네, 혹시 허리 불편하시면 어디가 아픈지 찍어볼 수 있으세요? 지금요? 네. 손으로 한번 찍어보시면. 네, 알겠습니다. 양옆은 이렇게 그냥 길게 붙여주시고 그다음에 불편하신 부위 관절을 중심으로 아까 여기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를 둘러서 X자로 X자. 교차시켜서 붙여줄 거예요. X자로. 네.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하신 이 부위를 중심으로 교차시켜. X자로 붙여주는 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여기 중심을 잡고 붙이기 위해서 X자. 끝난 건가요? 네, 간단하죠. 간단하네요. 보면 양 옆으로 길게 아픈 부위 중심으로 X자로. 아픈 부위가 위면 위에 네, X자 여기에 맞춰서 포인트가 되면 붙여주시고. 되고 밑에면 밑으로 이렇게 네. 맞춰주면 되는 이게 거예요. 좀 여러 군데다 하시면은 가장 아픈 부위 중심 X자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좀 아픈 관절에다 다시 이렇게 붙여주셔도 괜찮아요. 감싸주신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일어나 보실게요. 돌아주세요. 네, 괜찮아요. 어질어질하신 모양이에요. 계속 숙이고 계셔가지고. 아, 예. 네. 괜찮으세요 지금? 네, 괜찮습니다. 네. 괜찮으세요. 그럼 이거를 지금 붙이셨는데 이렇게 간단한 처방, 테이핑 처방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나 붙이고 있어야 되나요? 내가 테이프에 접착력이 있는 정도까지 계속 떨어지지 않는 한 붙여놓고 계시면 되고요. 우리가 샤워를 했을 때 물에 닿기 때문에 그럼 접착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럼 테이프가 좀 떨어질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테이프의 효과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땐 자연스럽게 떼서 버려주시면 됩니다. 간지러우신 분은 네. 바로 떼는 게 바람직하고요. 네. 그러니까 올바른 자세를 유지시켜주는 게 되게 중요하시고요. 그러니까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근육들이 움직여서 그걸 버텨주는데 우리가 뭐 강화 운동이나 자세 유지를 안 하게 되면은 얘네들이 내가 편한 방식으로 이제 앉게 되고 그러면 결국 우리가 뼈나 디스크가 그것들을 받쳐주게 됩니다. 근육이 옆에서 받쳐줘야 될 것들을 뼈나 디스크가 눌러주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입장에서는 더 많이 아프고 더 많이 통증을 느끼실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지금 붙여보시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뭐 심리적으로는 좀 뭔가 갑옷을 등에 두른 것처럼 네. 그런 느낌입니다. 조금 뭐 마음은 좀 예, 평온해지시나요? 그렇죠. 심리적으로 좀 뭐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사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디가 아파갖고 병원에 가도 진짜 선생님들 만나기도 어렵고 만나더라도 짧은 시간 뭐 이렇게 뭘 받다 보니까 네. 사실 뭘 물어보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한 부분이 있는데 아예 더 아프신 부분이 또 있으시면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시면 더 선생님께서 더 많은 것을 알려주실 것 같으니까 또 있으십니까? 아픈 데를 만드지는 마시고요.
아니, 목이 아, 많이 목이 좀 목이 참 안 목이 좋다고 많이 그러시는데 네. 목 부분은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어떤 테이핑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면 태핑이 스트레칭? 됐든 아니면 스트레칭 어떤 게 더 나아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요즘은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하다 보면 목이 아파가지고 목베개를 제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거 괜찮나요? 목베개는 네 먼저 말씀하세요. 목베개는 근데 사용하시는 어떤 제품이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긴 한데 쉽게 생각하시면 내가 했을 때 편안함을 주는 배가 제일 적합하긴 해요. 왜냐면 인체 구조상 나온 상품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게 좋다고 해서 내가 하고 난 다음에 주무시고 난 다음에 일어나도 오히려 좀 불편함을 안겨드리는 경우도 엄청 많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으로 좀 편하게 나한테 적합한 베개를 말씀을 해드리면 수건 있잖아요. 네, 수건을 반을 접고 다시 또 반을 접어서 한 이 정도 일반 성인 손 크기 나오는 정도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뒤통수 가장 볼록한 부분 있죠. 볼록한 부분에 대고 누워서 그게 편한지 안 편한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목베개 상품을 좀 그 뭐 메모리 폼인가 하는 그런 비계 같은 것도 괜찮나요? 뭐 그거 보면 방송 보면 이렇게 목이 딱 되면 거기 딱 밀착되게 된다 뭐 그래서 좋은 거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거는 조금씩 네, 다르실 수가 조금,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재활학과에서 어떻게 보면 어떤 신발이 제일 좋은가요? 어떤 게 어떻게 보면은 체형을 유지시켜주고 어떤 게 가장 좋은가요? 신발보다는 걷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제 목 같은 경우도 사실 디스크 증상이라든지 목이 아픈 통증 같은 거가 있을 때 재활학과 쪽에서는 수건을 말아서 여기 목에 어떻게 보면 이 들어갑니다. 굴곡을 갖다가 유지시켜 줄 수 있게 목을 베고 최대한 베개는 낮게, 그러니까 베개가 없이 그냥 수건만 말아가지고 목 뒤에 받쳐서 이 굴곡을 유지시켜 주도록 이제 그렇게 많이 이제 의견을 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마다 체형이 달라서 사실 어떤 하나가 딱 맞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그때그때 저희가 사용하시면서 지도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 좀 높은 비계를 베는데 그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네요, 느낌에. 그러니까 저도 집에서 베개를 좀 낮췄어요. 네. 어쩔 때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안 베고 자니까 편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안 베시면 안 됩니다. 그냥 안 베면 내 목이 머리가 이걸 버티고 있잖아요. 이렇게 일종의 이렇게 버티면서 자는 거거든요. 젖혀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편안하게 누웠을 때 근데 목이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주저앉지 않게 수건 같은 걸 수건 말아서 같은 거. 그 굴곡을 받쳐주는 정도. 그 정도가 보통 저희가 근데 추천드립니다. 사실은 뭐 저도 그렇지만 그런 거를 이렇게 보고 아 좋다 싶어갖고 끼지만 그 자세를 유지하면서 자는 사람이 없잖아요. 뭐 이렇게 뒤치다거리다 보면 또 어느새 없어지고 네, 그러다 보면 오래 유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똑바로 주무시기 힘들기 때문에 최근에는 뭐 이제 사이드 베개 옆으로 이렇게 안고 자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요추에 어떻게 보면은 침대가 쿠션이 너무 좋으면은 이게 푹신푹신해지면 마찬가지로 우리 척추의 굴곡이 이제 변형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변형을 유지시켜주는 자세라든지 아니면 그런 베개 같은 거, 매트리스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참조를 잘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네. 수면 중에 어떤 베개를 사용하거나 자세를 유지한다기보다는 깨어있을 때 저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좀 더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그걸 좀 예방하고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죠. 예,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본능대로 가게 될 거예요. 자는 동안은 의지가 이제 발현되는 게 아니라 본능대로 하니까 내가 몸이 편한 대로 움직이게 되거든요. 수많은 뭐 도수 치료나 카이로프락틱을 하더라도 일시적으로는 균형을 맞춰주지만 결국은 내가 운동이나 바른 자세를 안 가지시면은 또 그 원래 있던 원형대로 비틀어지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인 운동이나 바른 자세, 뭐 스트레칭 이런 것들을 계속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죠. 그 지금도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카이로프락터 네. 그다음에 이제 도수 치료 요즘 들어서 많이 이렇게 대두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도수 치료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요즘은 뭐 어떤 사람은 만병통치약이라고 뭐 이게 이제 저 건강보험이 되고 그러니까 네. 의뢰 그거 받으러 간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좀 잘못된 인식은 좀 선생님께서 좀 잡아주시는 게 어떨까요? 뭐 좀 없나요? 조심스러운 부분이 아, 있는데 조심스러운 게 네. 이게 어떤 요거하고 부분에, 요거하고 어떤 관계가 부분에 돼서 그거기 때문에 한데요.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도수 치료로 만병통치가 아니라 이건 일시적으로 도와드리는 거고 다시 결국에는 돌아올 수 내가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있다. 몸을 바꾸지 않으면은 결국엔 돌아가게 되는 거 말씀드립니다. 습관이 제일 중요하네요. 일단 잘못된 걸 바로 잡으면 그걸 꾸준하게 예, 할 수 있는 맞습니다. 습관, 이게 제일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 또 요즘 들어서는 이제 택시를 야간에 이렇게 하시다 보면 손님들, 특히 취객 손님, 저 같은 손님, 저도 이제 술 먹고 택시를 자주 타는 편인데 그렇다고 저는 말을 막 거는 편은 아닙니다. 거는 편은 아닌데 그런 손님들을 많이 만나시잖아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는 이제 연로하신 분, 나이가 들으신 기사님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분들이 또 오는 이런 육체적인 것 말고도 정신적으로도 많이 피폐해진다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한마디 좀 물어보실 부분이 있으시면 물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 별로 받는 거. 스트레스를 안 받으시나 보군요. 아, 네. 봤죠. 그냥 뭐 많이 봤는데 이제 어떤 식으로 뭐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스트레스는 받습니다. 뭐 어쨌든 야간 운전이라는 게 그 자체만으로도 일단은 신경이 많이 씁니다. 그렇죠. 많이 쓰이기 때문에 조그만 사소한 거라도 굉장히 예민합니다. 밤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취객이 그러면 먼저 그러니까 진짜 화나죠. 네, 불난 집에 그냥 기름 붓는 네, 역할을 네, 하는 건데 네. 어쨌든 야간이라는 것 자체부터 시작하면서부터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소화하느냐는 이제 저도 못 찾고 있으나 그게 가장 큰 문제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불이 났다고 표현하셨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뭐 취객이 됐던 어떤 누가 갑자기 끼어들기를 한다고 교통 상황이라든지 다양한 이유로 우리 마음에 불이 날 수가 있죠. 이렇게. 불이 나게 되면 일단 우리가 화가 나면은요, 이제 우리가 흔히 싸움할 때라든지 도망갈 때 나타나는 이제 교감신경이 항진되게 되는데 그때 가장 큰 이제 중요한 거가 이성이 마비됩니다. 눈에 뵈는 게 없어지죠. 그리고 시야가 협소해지죠. 저것만 보이게 되죠. 주변이 안 보이게 되는데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니까 더 긴장하게 되시고 또 내가 판단력이 흐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상황, 불이 나는 상황에서는 첫 번째로 해야 될 거가 나에게 불을 내는 방화범을 쫓아가서 때려잡는 게 아니라 불을 먼저 끄는 거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에 불을 꺼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보통 이제 분노가 일어나서 뭔가 저지를 때까지 짧게는 3초에서 6초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3초에서 6초만 좀 참으면 그렇게 짧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욱 한다고 그러죠. 네. 욱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정도 세면은 그 욱이 한 절반 정도까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계속 두근거리잖아요. 벌렁거리고 막 그게 한 6분 정도까지 어떻게 보면 내가 이제 불을 끄는 작업을 하게 되면은 좀 많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돼서 저도 분노가 좀 많은 사람인데 안 그럴 것 같아 보이시네. 얌전하실 분 같은데.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평상시에 좀 훈련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 흔히 말해 자기 조절 능력, 분노 조절을 할 수 있는 좀 훈련을 좀 해놓으실 필요가 있는데 뭐 이제 호흡이라든지 우리가 생각이 마비되기 때문에 이때 몸에 익은 게 중요한데요. 요게 차임이라고 하거든요. 차임이라고. 네, 저 아까부터 궁금했어요. 네. 이게 뭔지. 이거가 소리가 있는데요. 눈을 한번 감아 보실래요? 눈을 한번 감아 보시고 우리 마음에 차임이 있어요. 이 차임이 이 소리가 멈출 때까지 한번 집중해 보세요. 얼만큼 가나? 네. 나만 잘못됐나? 나는 눈을 떴는데 다 갖고 계시지? 그러니까 이 사람마다 이거에 이제 소리에 집중하는 게 다르신데요. 이 소리가 나는 동안 어떠셨어요? 느낌이? 저 그 소리 나는 동안 엄청 작아질 때까지 집중을 하게 됐고 저는 약간 작은 소리 한 번 더 들렸거든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 공명이 한 번 더 네. 있죠. 네. 공명이 한 번 더 네, 더 있었다고요? 들렸어요. 네. 그래서 그때까지 눈을 감고 있었던 거긴 한데 이 소리가 여러분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소리 자체도 있지만 우리가 이 소리에 집중해가지고 이걸 따라가는 동안 다른 생각이 안 들었잖아요. 아, 예. 네, 사실 그런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뭔가 이제 명상을 한다던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마음을 챙긴다거나 이런 걸 할 때 중요한 거가 우리 이성이 아무 생각을 안 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지 마 그러면 더 생각이 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주로 하는 거가 이런 소리에 집중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내 호흡 들이쉴 때
숨소리나 이제 공기가 들어오는 거, 이렇게 내려가는 걸 느끼시고 내쉬는 거, 이런 호흡법이라고 하죠. 호흡법, 이완법, 그리고 뭐 바디 스캔이라 그래서 이제 발끝부터 머리까지 내가 거기에 집중해서 머무르면서 그 느낌을 갖다 있는 그대로 이제 느끼는 이런 이제 훈련들을 하는데요. 이제 그런 훈련들을 하시게 되면은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엑셀을 밟고 그 차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잠시 멈춰서 내 마음을 진정시키는 이제 이런 훈련들을 좀 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이게 길어지시면은 내가 어떻게 보면 이거에 꼭 이 상황뿐만 아니라 내가 일상적으로 받는 스트레스가 있을 때 돈 문제, 어떤 관계의 문제 이런 거 있을 때 그게 사실은 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가 사실 전체 커다란 내 인생의 작은 부분이구나, 별게 아니구나라고 이렇게 깨달아지게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수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거 수련까지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요? 없으시겠지만 당장 앞에 있는 네, 그런 거에 맞습니다. 너무 연연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그 순간을 참는 게 중요하고 그 순간을 참을 수 있는 이제 훈련들을 말씀드린 것처럼 뭐 6초만 버텨보자, 이제 그런 충동들을 갖다가 억제하는 이제 그런 훈련들을 하시면 먼 데를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평상시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몸이 짜증나 있고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뭔가 쫓기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더 예민해지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평상시 상황들을 조금 좋게 노력하시는 게 좋고 좋아하시는 것들을 많이 찾아가시는 게 좋으세요. 좋아하시는 게 혹시 있으신가요? 꼭 하고 싶은 거, 뭐 난 이건 꼭 하고 싶다. 내가 살면서 취미 예. 취미가 별로 없어가지고 취미를 좀 만들어 지금 주로 보셔야죠. 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그냥 낮에는 그냥 저 하고 싶은 거 합니다. 그냥 안 할 때는 그냥 네.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대신 웃으려고 그러고 네네. 뭘 이렇게 풀려는 보다 그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요즘은 웃는 거를 주저합니다. 그냥 일부러 웃으려고 그래요. 네네. 아주 좋은 그냥 취미세요. 아니면 할 말 없으면 그냥 이제 웃어보는 거냐. 네 이러고 그러니까 주름만 예, 뭐 내가 살면서 여행 갔던 그 여행지에서의 좋았던 경험, 누구와 만났을 때 그 기뻤던 경험, 이제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 어떻게 보면 나를 많이 챙겨주시면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조금 더 여유 있게 대처할 수 있는 마음의 지평이 좀 높아지실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진 같은 거, 뭐 가시고 싶은데 여긴 꼭 가자 뭐 하는 걸 차에 이렇게 부착해 놓으셔도 되겠네요. 뭐 음악 같은 거 음악 있죠. 같은 거. 네, 네, 맞습니다. 그걸 될 수 있으면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처지는 것보다 좀 신나는 걸로 뭐 이런 식으로 그때 예, 좋아하는 게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마음에 안정을 주실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시 잘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같은 때 이제 폭우도 오고 손님도 없고 막 그래서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나가서 뭐 움직일 수도 없고 네. 이래서 아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택시 운전 노동자들이 굉장히 더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힘들수록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도 뭐 마음 방역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걸 한 이유가 힘들수록 더 우울해지고 더 나빠지기 쉽기 때문에 평상시 일상적인 관계 이제 만나지 못하니까 뭐 전화 연락을 계속 한다거나 운동도 헬스장 못 가지만 내가 산책이나 이런 걸 계속 하시고 내가 평상시에 있던 취미 활동들도 계속 유지하시는 거. 일상이 무너지지 않으면 사실 건강도 계속 유지가 되실 수 있거든요. 그 뜨개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차에서 뜨개질 한 코 한 코 뜨시면서 그것도 심신단련에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네. 추천은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 아까 전에 눈 마사지를 제가 네. 준비를 했는데 눈 마사지? 네, 네. 그러니까 아까 중간 눈이 야간 또, 또 네, 야간 필요하시다 운행을 하시다 보니까. 보면 네. 이 불빛들 때문에 눈의 피로감이 좀 높아지잖아요. 저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네. 높아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좀 맞춰서 이제 눈도 항상 이제 뭘 보고 있고 떠 있고 집중하다 보면 피로감이 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좀 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 스트레칭 이런 거보다는 내 손으로 직접 눌러서 마사지 하는 걸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양쪽 엄지 손가락을 이렇게 잡아주시고 보시면은 눈 보시면 눈썹 있죠. 눈썹에서 이 코까지 이어지는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움푹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양손 엄지손가락으로 아래에서 여기 들어간 이 홈을 견딜 수 있는 만큼까지 쭉 눌러주세요. 만지시다 보면 약간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쭉 눌러주세요. 여기 한 아프네. 5초에서 10초 정도 지그시 눌러주실게요. 그리고 눈썹 밑 라인을 따라서 옆으로 쭉 손을 옮겨주시다 보면은 이 구멍이 느껴지실 거예요. 그렇죠? 그 라인 따라서 옆으로 천천히 하나씩 눌러주실게요. 눈썹 끝 부위까지 갈 수 있도록. 여기 눈썹을 하시는 게 아니라 눈썹 아래에 홈 부분, 네, 움푹 들어간 부분, 뼈 있는. 네, 뼈 있는 부분을 지그시 눌러주세요. 이 뼈 주변도 안아신경과 근육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긴장도가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완시켜 주신다는 느낌으로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윗부분을 했으면 이 아랫부분, 나머지 이 두 번째 손가락부터 네 번째 손가락까지 세 손가락으로 이렇게 또 만지시다 보면 쏙 들어간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도 지그시. 저 그리고- 살면서 이걸 한 번도 눌러본 적이 잘 눌러본, 잘 손이 잘 안 가는 네. 분이긴 하죠. 그래서 눈을 감고 이렇게 시행을 하고 난 다음에 눈을 뜨면은 약간 시력이 회복되는 듯한 느낌으로 시원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떠세요? 네, 괜찮으신가요? 네, 밝아 보이네요. 예, 그 야간에 운행하시게 되면은 협소한 어떤 빛도 계속 나오시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인상을 쓰고 근무하실 네.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 시각 조절 능력도 떨어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스트레칭도 괜찮으시고 이제 안과 가시면은 예전에 이발소 가시면은 이발사 아저씨가 뜨뜻한 네, 이렇게 해서 시프를 해주시죠, 이렇게 눈을. 올려주죠. 그게 굉장히 눈 주위 근육을 이완시키는 데 도움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아. 핫팩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은 손을 비벼서 따뜻하게 해가지고 눈 주위를 이렇게 따뜻한 마사지를 해주시면 근육 이완도 잘 되시고 혈액순환도 잘 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잘못 생각하면 뜨거운 게 이렇게 올라가면 눈이 제일 빨리 화상을 입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있는데 화상 입을 정도로 하시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저번에도 보니까 이렇게 네. 진짜 네, 손에 비벼서, 열을 내서 네. 이렇게 눈에 갖다 대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그래서 눈병 가르쳐 갔을 때 안과 가시면 이렇게 쏘이는데 네. 적외선 그냥 따뜻한 네. 예, 열선이거든요. 아 그게 그래서 그런가. 네네. 아 오늘 새록새록 많은 걸 느끼게 되네요. 뭐 그 이제 방송 시간이 뭐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아서 이제 서서히 정리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1시간 제가 금방 간다고 말씀드렸죠? 예, 1시간 금방 갑니다. 금방 가는 것처럼 선생님도 이제 좀 이 택시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개인 택시서부터 회사 택시 또 요즘은 뭐 타다라든지 타다가 없어지긴 했지만 이런 그 변형된 형태의 운수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어떤 그 운전은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뭐 우리가 스트레칭 가르쳐 준 것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이분이 먹고 사는 일로 하는데 네. 좀 더 편안하게 오래 하실 수 있게 건강하실 수 있게 좋은 좀 한마디 네, 해주시죠. 뭐 아시겠지만은 택시 운전은 젊은 분도 하고 계시고 고령의 노동자분들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러시다 보니까 뭐 혈압이나 당뇨나 신장 질환, 질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근무를 하시는데 이게 장시간이죠. 계약서에는 6시간이지만 실제 일하시는 시간은 12시간, 24시간. 저희가 산지에선 타코비터로 해보면은 뭐 일주일 근무 시간이 70시간을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장시간 노동을 하시기 때문에 건강 관리에 굉장히 유념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택시 운전기사나 버스 운전기사분들은 본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승객의 안전도 책임지시기 그렇죠. 때문에 뭐 저혈당이 오거나 운전 중에 뭔가 심장 발작이나 뇌혈관 질환 이렇게 오시면은 같이 사고가 나십니다. 그래서 개인의 건강 관리에 꼭 신경을 많이 쓰시면 좋겠고 혹시라도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 계시면은 야간에 운행을 하시다가 아침에 들어가실 때 우리가 바로 주무셔야 되는데 못 주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이유들의 하나는 아침에 들어가면서 햇볕을 받아가지고 잠이 깨버리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낮에 운전하실 때도 선글라스를 끼시면 좋지만 밤에 야간 끝나고 집에 가시는 동안 선글라스를 착용하시면은 밤이 유지가 돼서 집에 가서도 좀 더 편안하게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어디 가셔서 배우시면 좋은데
그거 하나라도 하시면은 조금 수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번 방송에서 우리 그 가락시장 하영 노동자들이 네. 이 힘을 많이 쓰시니까 네. 일이 끝나고 나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아침이 되거든요. 여기 네. 가락시장의 네. 상하영 노동자.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냥 을에 술 먹고 들어가서 주무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앞에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수면 유도제 네. 네. 그것이 술보다는 낫다. 멜라토닌이라고 라는, 하죠. 의견을 주셔서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다시 알게 됐는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야간 운전하시는 분들도 그런 어떤 술에 의존하시는 것보다는 수면 유도제 같은 거를 활용하시고 안막 같은 거 지금 말씀해 주신 선글라스 같은 거 이런 걸 습관화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네, 술은 절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한두 잔을 그냥 잠이 안 와서 드시면은 그때는 유도가 돼요. 근데 2주가 넘어가고 장기적으로 그걸 드시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는 몸이 이완이 되고 계속 회복이 되는 과정이라서 소변도 안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술 드시고 주무시는 분은 거의 90% 이상 소변이 마르셔서 깨실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잔 게 아니라 내 몸은 그냥 활동을 했고 술 기운으로 누워 있었던 겁니다. 사실상 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회복이 잘 안 돼 있어요. 몸이 충분히. 그러니까 수면을 한 이유가 회복을 위한 건데 술을 드시면 몸은 계속 활활 타오르고 있었던 거죠. 술 기운 때문에 버틴 거지. 큰일 났습니다. 이거 방송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거 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술을 끊고 담배를 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밥을 주시죠 밥을. 말씀을 못 하시는군요 역시. 우리 이하람 선생님께서도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그 택시 운수 노동자들한테 좋은 어떤 방법 습관화할 수 있는 얘기가 있으시면 술 말고 다른 얘기로 좀 좋은 조언도 좀 마지막 멘트를 한번 해주시죠. 술, 담배는 전 개인적으로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선 근무하시는 환경 자체가 많은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근무하시는 그 작은 공간 안에서라도 조그마한 움직임이라도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가능하시면은 그 근무 시간 외에 본인이 진짜 좋아할 수 있는 취미가 운동이 되면 좋겠지만 어느 최소한의 활동이라도 해주시면은 내 본인 건강을 챙기는 데에는 충분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 같아요. 스트레칭을 저희가 저번 시간에도 배우고 이번 시간에도 배웠는데 그걸 그렇게 못한다는 게 참 저도 이번에 다시 한번 느꼈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방송을 보시는 택시나 버스 내지는 운수업을 하실 수밖에 없는 분들은 앞에 두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들 숙지하셔서 간단한 스트레칭 같은 것도 습관화하시는 것도 내 건강을 위해서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어렵게 처음서부터 뻘쭘하실 거라고 생각하시고 하셨는데 1시간 금방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느낌이 어떠세요? 뭐 처음에는 좀 어색했는데 하다 보니까 두 분이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네. 그거 듣느라고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오늘 뭐 와서 많이 배운 것 같고 또 새로운 걸 이렇게 뭐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기게 되니까 저도 이제 오늘부터 좀 더 신경 써서 건강 관리 좀 하면서 그렇죠. 네, 하겠습니다. 습관화 하시는 거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 스트레칭이나 이런 거 네. 잊어버리지 마시고 제가 별도로 영상 떠서 보내드릴 테니까 네. 반복적으로 습관화 되실 수 네, 있게끔 고맙습니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온라인 교육은 저희 동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서 비대면 교육으로 하는 일환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늘까지 2회차가 진행이 됐습니다. 첫 번째 1회차에서는 플랫폼 라이더들, 배달 음식 노동자들 모시고 패널 모시고 했었고요. 또 2부에서는 가락시장에 상하역 하시는 상하역 노동자들을 모시고 했습니다. 오늘은 1부에서는 IT 사무직 노동자에 대해서 또 두 분 선생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 2부 시간에서는 택시 운수물류 노동자 분을 모시고 또 진행을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8월 26일 날 2주 뒤에 다시 3회차도 진행을 하고요. 지금 생방송으로 보셨던 방송은 저희 동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 다시 보실 수 있고요. 다음에는 이제 요양보호사 같은 이런 요양 쪽에 관련된 노동자와 병원 쪽에서 근무하시는 노동자들을 다음 3회차에 저희가 따로 이와 같은 전문의를 모시고 또 다른
방송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방송 보시고 좋은 댓글도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방송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될 내용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1시간이지만 아주 짜임새 있게 해주신 것 같은 이 방송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우리 두 분 선생님과 우리 노동 패널 분 수고하셨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